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자, 이게 과연 사법 처리 대상인지 또는 재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수심위의 결과는 오늘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정치권의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심위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 쌓기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죠.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희 면죄부 발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치욕적인 결정을 했던 검찰이 특검법의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검찰이 수사 뭉개기와 황제 수사로 도륙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사 명품백은 선물, 사위 월급은 뇌물이란 무검 무죄, 무검 유죄의 궤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미 내린 결론, 무혐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여부가 되겠죠.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다른 권고 내용이 나올지,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 오늘 출연하신 네 분은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한 분씩 짧게 먼저 의견을 여쭤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제가 심의위원이면 기소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명을 검사 측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 조금은 이끌려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또 불기소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죠. 짧게 먼저 입장만 한번 듣고. 그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기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상되는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2시부터 수사심의위원회 열리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당 대변인이셔갖고는 좀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의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특히 여당 패널들, 여권 패널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말 나온 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원들. 그렇죠. 누요? 지금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간에 파장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과거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강호 서울청장에 대해 당시 검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이었는데 그때 수심위가 열려서 기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기소가 됐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기소 의견이 아니라 불기소로 나온다면 이거 그냥 검찰 편 봐주기 아니야?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굳이 모집한 그 수심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수심위에서의 명단이라든지 의결 과정, 이런 것들은 실상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좀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서는 2시부터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심위가 그 기소 의견을 내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아까 기소를 예측한 건데요. 사실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이미 국민들의 그 신뢰를 좀 얻을 기회는 다 실기했습니다. 이미 잃은 상태인데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너무 뒤늦게 임기 초반부터 이걸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힘이 빠진 임기 말에 이걸 추진하다가 결국 검찰총장도 패싱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수심위를 열었지만, 과연 예측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너무 뒤늦게 이런 걸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현숙 검찰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청탁금지법 이외에 변호사법, 알선수재,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계에서도 이거에서는 좀 다퉈볼 만하다, 분명히 이걸 따져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게 이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은 충분히 이걸 따져보자라고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예측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오늘 수사심의에서는 6개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수사심의를 소집 결정하면서 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 검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두 가지 혐의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청탁금지법 외에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까지 포함해서 6개 혐의를 모두 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그만큼 성역 없이 이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를 예단할 수는 없죠. 지금 오늘 2시부터 열리는데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제가 여당 대변인 입장에서 그 결론을 뭔가 앞질러 가서 예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절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심지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어떤 요식행위라든가 뭐 거쳐가는 통과 의례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적어도 민주당에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이 수심위가 만약에 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수사팀이 이 권고를 또 무시하고 불기소를 고집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또 불기소나 기소 의견이 내려졌을 때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또 검찰이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착오로 잘못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났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 권고 결과대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심의위원이면 기소 권고를 할 거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수사팀은 불기소 입장인데 네. 만약에 기소 권고가 나와버리면은 수사팀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할 생각이 없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는 곤란한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특검으로 가야지 결말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기소 의견이 나면 기소 의지가 없는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한다. 이것도 국민들이 못 믿을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특검으로 갔을 때 저는 이게 특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털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 여기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드릴까요? 그 야권에서 너무나 특검을 자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검찰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기소 의견을 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얼마 전에 1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금고 5년이죠. 그 금고 5년이 업무상 과실치사에서는 법정 최고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검찰이 공소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됐겠는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것을 특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 혐의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해주셨는데 명품 가방을 건넨 이 장 본인이 있죠.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참석은 불발이 됐습니다. 최 목사는 여기에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은 내가 전달했던 그 가방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것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라고 인정을 하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제출했다 해도 제가 전해준 제품과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명품 가방을 건넨 장본인 최재형 목사의 경우는 본인이 이 수사심의위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반쪽짜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검찰총장이 그 살펴보라고 한 것 중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여기에 보면은 결국 그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고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것이 최재형 목사가 자신이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왜 자신을 부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 가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자신이 그 줬던 가방이 아닌지를 보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함이 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도 제가 알기로는 그 가방 그 제조사 측에서 해당 제품에는 시리얼 넘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그것과는 또 무관한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별개로서 최재형 목사도 저는 수심에 좀 들어가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검찰이 좀 뭔가 공정하게 이거를 판단했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최재형 목사의 말은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수심위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 지침에 있어서 사건 관계인만 수심위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발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굳이 최재형 목사까지는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판단인 것이고요. 근데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가방에 대해서 본인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 결론이 나게 된다면 최재형 목사는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낼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있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방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지금 주장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